조심스레 다가오는 널 처음으로 알게 됐던 날 기쁨 대신 한숨에 며칠 밤을 새웠었지. 아주 오래 걸릴지 몰라 누군가 받아들이긴 아직 부족한 날 알아주겠니. 너무 소중했던 사람이 떠나버린 후로 사랑할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나의 상처까지도 안아주는 널 위해 매일 조금씩 보여줄게. 내일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너를 사랑하긴 모자라. 나의 마음 모두 너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 기다려주겠니.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많이 힘들던 날들에 지친 내 맘 열어준 사람 하나였다는 걸.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너를 사랑하긴 모자라. 나의 마음 모두 너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 기다려주겠니. 이젠 말할게. 널 사랑한다고.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신청곡이 제가 적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기영희님이 신청하셨고요. 기영희님. 폴킴과 적재가 함께 맞아요. 부른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폴킴 이 적재 가을에, 조합은 네. 최고죠. 최고죠. 아직은 좀 더운데 이 노래가 딱 이제 한 10월 중순쯤 들으면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제 네. 발라드의 계절 아닙니까? 발라드의 계절이죠. 네. 특히 뭐 가을에도 좋지만 한겨울에도 뭐 박효신 씨 노래 듣거나 그렇죠. 나얼 씨 네. 노래 들으면 그렇죠.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이젠 따뜻한 노래가 좀 땡길 때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천천히 좋죠. 그동안 계속 찬물을 그냥 마셨었는데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살짝 데워 먹었습니다. 카페 가면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네. 아이스만 찾다가 네. 9월 지나오면 따뜻한 차나 그렇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네. 당기는 그런 시기가 와요. 꼭 추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기분 탓인가? 따뜻하게 당기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커피는 아이스는 안 마십니다. 네. 저는 커피를 아예 안 마셔서 커피를 레모네이드 안 먹는구나. 여름에는 가을 겨울엔 레몬티. 레몬을 좋아하는 상큼한 남자 엄주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커피를 안 마시니까 찾을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 네. 근데 무슨 내려서. 소리냐고. 가을에 메탈이지. 가을에 메탈이라고? 가을에 메탈이죠. 어제 혹시 어제 하이웨이스타 신청하신 그분 아니세요? 왠지 그분이실 것 같은데. 네. 매실차 마시고 있는 민승님 반갑습니다. 네. 지장구 오늘 패션이 골프웨어인가요? 이게 약간 럭키. 이게 약간 골프와 일상을 겸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그렇네요. 네. 일상복 같은데 또 네. 골프웨어라고 하니까 또 네. 골프장에서 봐도 안 이상할 것 같은. 제가 그냥 골프복 같은 골프복 말고 그냥 약간 일상복 같은 에슬레저 같은 옷들을 주로 많이 입는데 근데 요즘 알아보시는 골프복이 분들이 그래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일상복으로 입어도 전혀 네. 이상하지가 않아요. 테니스복 같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네요.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는 뭐죠? 강민승 씨 말씀하셨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준비되어 네. 있네요. 첫 소식은요. 흰남노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예. 지금 3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14호 태풍. 자, 이름이 뭐냐면 난마돌이 오늘 새벽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선 일본 오키나와 거쳐서 다음 주 초에 남해 먼바다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급이에요. 근데 북상하면서 이제 세력이 점점 커져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인데요. 이때는 강급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서귀포 남남동쪽 280km 해상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상청은 발생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서 이 태풍들의 진로에 따라 또 이렇게 나머지 태풍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쯤에 이 남마돌의 예상 진로가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수가 많긴 한데 흰남노 때도 우리나라로 안 올 수 있다고 프리데스크에서 전했는데 갑자기 또 진로를 틀었단 말이에요. 기상청이 늘 하는 말이니까 저희도 뭐 기상청이 얘기하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흰남노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3개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13호 태풍은 일본 근처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호 태풍은 상하이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14호 태풍이 오고 그러고 보니까 흰남노가 11호였죠. 네, 맞습니다. 12, 13, 14가 지금 한꺼번에 발생했어요. 네. 제발 남마돌도 소멸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아침은 많이 먹고 저녁은 적게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게 효과가 있나 보죠? 효과가 있었으면 제가 이거 갖고 왔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사람. 아니요, 저도 던진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교 연구진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30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분들에게 동일한 건강식을 제공했는데요. 한 그룹은 아침에 필요한 그 칼로리의 50% 정도를 몰아 먹었고요. 한 그룹은 저녁에 50% 정도를 몰아 먹었습니다. 네. 모든 식단의 영양소 비율 똑같았고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 내내 매일매일 그 식욕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앞에 너무 스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는가와 아무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이게 건강식을 제공했다 그랬잖아요. 3.2kg을 감량을 했습니다. 오,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감량 정도에 있어서 아침을 많이 먹었느냐 아니면 저녁을 많이 먹었느냐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하나 있었어요. 아침을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공복감이 좀 덜했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배고프다는 느낌이 적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저자 알렉산드라 존스톤 박사라는 사람이라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경험을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망신하지 말라. 다만 상대적으로 아침에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배고픔을 줄이고 하루 종일 식욕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얘기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네요. 네, 3.2kg 왜냐하면 똑같은 감량. 식단이 제공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침에 많이 먹는 것이 하루 종일 식욕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식단을 이 사람들은 조절을 해줬으니까 아침에 많이 먹든 저녁에 많이 먹든 뭐 똑같은 양을 먹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신기하다.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침을 많이 먹으면 종일 배고픔을 조금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저녁에 많이 먹고 자면 살이 찔 것 같고 아침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활동하면 감량이 될 것 같은데 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어쨌든 신기하네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칼로리라는 거죠. 총 섭취한 칼로리가 얼마냐. 그리고 이 칼로리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걸로 움직이는 거지. 뭐 칼로리를 어디에 나눠 먹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침 많이 먹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 내일 아침 삼겹살 한 근 드신다고.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식욕을 참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또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총량, 칼로리 총량을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2개 봤고요. 8초 후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내일 아침, 까니만 네. 똑까님은 내일 아침은 라지 피자 한 판에 토마토 스파게티로 조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네. 이 말이 기억이 난다는데 그게 꼭 불문율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해야 살이 네. 빠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씀. 네.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일주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가 뭘까요? 5개 네. 추렸는데요.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보도된 뉴스투데이의 이 시각 세계 코너인데 92만 뷰. 보통 개관식, 개통식 할 때 리본 탁자로 자르잖아요. 네. 뭐 테이프 커팅식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걸 딱 잘랐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뭘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다리 개통 기념식에서 주최자들이 리본을 자르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7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서 열린 한 다리 개통식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리본을 자르자마자 다리 난간 양쪽이 끊어지고 중앙 부분이 몇 미터 아래 하천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붕괴된 다리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곳이 어떤 곳이냐, 왜 다리가 생겼느냐 네. 좀 궁금했는데 뭐 추가로 보도된 내용은 타사에도 없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다리가 생겼다는 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 이쪽과 이쪽이 끊겨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연결을 시킨 네네. 거잖아요. 네. 그 아래에는 뭐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 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행스럽게도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저게 아주 높은 곳에 만들어진 그 큰 교각 같은 건 아니어서 아니에요. 예. 약간 아이쿠 이러면서 끝나서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안 예,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지금 네. 댓글장에도 크크크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웃으면 안 되지만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뭐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렇게 네네. 크크크란 댓글도 읽어드릴 수 있는 네, 건데 그렇죠. 참 모르겠어요.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있으면 되겠죠. 안 되죠. 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아니, 댓글 높은 다리는 아니어서 매주 댓글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코미38님이 개통식과 철거식을 동시에 하는 세계 최초 영상이라고 이런 댓글도 써주셨고 네, 그래서 이 댓글이 너무 좋아서 음. 제가 타이틀에도 오늘 활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개통식과 철거식이 동시에 진행된 격이다. 그렇네요. 네, 썼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다른 그 NY킴님이 관련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사고가 늦어져서 개통식 이후에 그렇죠. 사고 났으면 큰일 맞아요, 났다. 맞아요. 다행이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는 또 뭐 언젠가는 저렇게 붕괴될 다리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리본이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댓글들도 리본을 있었어요. 끊으니까 바로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잖아요. 저 리본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다. 차라리 리본이 네. 더 강력한 거 아니냐 다리보다. 네, 그 리본 삽니다. 지금 뭐 리본 구름대교 난리 났습니다. 채팅창도. 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4위는 어제 보도된 소식. 네. 불과 하루 만에 92만 뷰 조희영 기자가 보도한 소식인데요. 네.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고층 아파트 창밖에 노인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네.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그렇다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1, 움직이지 2층이면 못할 것 그나마 같아요. 덜 그럴 수 놀랐는데 있죠. 고층 고층인데 아파트. 창밖에 노인이 나타난다?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일지, 왜 그런 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중국 허난성의 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불쑥 고개를 내민 한 노인이 집주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再听5天都叫走了。 呀，你给这把谁不主任，要不然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
조심히 돌아가라고 인사를 나누던 집주인은 노인이 아파트 12층 외벽의 난간을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富豪，富豪，富豪，找个地儿。呀，是二楼啊，是二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아보려고 고층 벽에 매달린 겁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우한의 한 고등학교. 교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경비원이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중국은 기숙사 학생들의 캠퍼스 밖 외출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배달 음식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오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 말이에요. 근데 소식이 저 많이 할아버님 올라오는데. 표정이 12층에서 난간 타고 오신 표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고가 안 났으니 아주 다행이지. 뭐 이웃사촌 진짜 흐뭇한 표정으로 저렇게 큰일 언제 날 봉쇄가 뻔했어요. 끝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진짜. 근데 지금 방금 저 마지막 그 학교 소식도 나왔잖아요. 네. 할아버지 소식 말고 저 학교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는 계속 봉쇄 중이라 교문 앞에 놓으면 학생들이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오늘은 무슨 이유로 그것도 못 네. 갖고 가게 하냐. 네. 이 말인즉슨 학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배달 음식 시켜서도 못 먹게 하고 이거 네. 어쩌라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층인데 표정은 너무 좀 평안해요. 편안해 보이. 좀 전직 직업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사연이긴 한데 이게 진짜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그냥 중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댓글도 이래요. 음. 포터웨리님 위험한데 그냥 다시 보내는 게 더 무섭다.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서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음. 집 현관문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하고는 돌려보낼 방법은 창문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저런 표정으로 창문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다면 저 그냥 답할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니까. 대화를 막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초인종 눌러서 네. 인터폰으로 대화하듯이. 정말. 근데 저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 저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까지 저게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국이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네.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털 사이트에 중국 제로 코로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헤드라인이 진짜 무시무시해요. 연내 끝날 가능성 없다. 당대회 끝나도 고수할 것이다. PCR 검사로 90억 회 했대요. 90억.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되거든요. 네. 또 검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알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근데 중국만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중국은 건지. 상관없는 거죠. 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슬슬 좀 봉쇄를 풀고 예전으로 그러니까요. 돌아가려고 지금 계속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만 참 달라요. 그러니까요. 댓글에도 이런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울컥한다. 중국 정부는 이 할아버지 보고 반성해라. 라는 댓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댓글창에는 계속 오징어 게임 얘기가 올라와요. 깐부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네, 표정이 좀 쫀쫀이님.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저분 오징어 게임에 나가도 살 것 같아요. 잠깐 해질령님이 프리데스크가 뉴스보다 더 재미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되게 좋지만 이런 얘기는 조그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뉴스데스크 게 편집부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이제 뭐 재미를 추구하는 네, 방송은 저희는 아니고 재미를 저희는 추구하죠. 재미를 추구하기 네, 때문에 네, 3위로 해질령님이 가겠습니다. 아주 네. 정확히 의도를 간파해 주셨어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위로 갈까요? 그제 보도한 이틀 된 현인아 기자의 리포트가 96만 뷰 기록 중이고요. 현대 사회에서 화두가 몇 개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 그렇죠. 빼놓을 제일 수가 중요한 없죠. 화두죠. 네. 이번 주 3위 소식은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자막 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기후 변화 제동, 연안 생태계가 줄어든다. 큰일이죠. 네. 바다에서 자라는 김, 네. 미역 이런 해조류 있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바다 식물들이 흡수하는 그 탄소의 양 어마어마합니다.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최근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있다.
네. 경고한다.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해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바다들의 가치가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조류 등의 그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을 해서 블루카본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바다 밑에서 자라는 해조류들은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을 하고 네. 이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요. 육상 식물보다 5배가 아니라 50배. 엄청나죠? 네.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우리나라 21곳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막대하다. 어느 정도냐면 연간 흡수량이 승용차 20만 대가 뿜는 양. 와. 아우 뭐 막대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네. 갯벌이나 연안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좁아지는 게 지금 그래서 문제잖아요. 문제예요. 그래서 예.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듯이 연안 생태계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갈대, 칠면초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갯벌 습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0% 절반 급감한 거예요. 예. 연안의 해조류 숲은 30% 감소.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지니까 매년 10억 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는 거예요. 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세계적 갯벌 또 바다식물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네. 내용의 기사가 이번 주 3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량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그렇죠. 예. 해조류는 전혀 환경 파괴가 없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렇죠. 인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진짜 착한 미래 식량이다. 맞아요. 이렇게 찬사를 보배예요, 늘어놓고 있다고 보배. 합니다. 뭐 그래서 맛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조류가 정말 세계 그 식량학자들의 주목도 굉장히 받고 있어서 이 기사는 참 좋은 기사였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 직장이 이제 광주 방송이어서 네. 그 지역 축제를 많이 갔거든요. 완도 해조류 박람회라고 네. 유명해요. 네. 갔더니 제가 평생 못 봤던 해조류들이 쫙 백반집에 그러니까요. 깔리는데 다 맛있어요. 그럼요. 네. 그 해조류는 바다의 맛은 그럼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또 이 생태계에 좋은 역할을 하는 해조류 우리가 나서서 더 많이 보호해야 우리가, 합니다. 네, 보호해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시간 2위로 관계상 가볼까요? 2위로 바로 가볼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한 178만 뷰 기록 중인 기사가 한 엿새 지났거든요. 네. 아주 아찔했던 사건이에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범행 중에 다른 주민이랑 마주쳤으니 망정이지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 범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죠.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뒤 학생이 내리자 따라 내리더니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다시 태웁니다.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남성은 학생에게 내리라고 강요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42살 먹은 저 남자인데 딴 데서 이렇게 미행해서 쫓아온 모양이야. 여학생이 타니까 따라 타고.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이곳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학생을 본 뒤 뛰어서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학생을 옥상으로 데려가려다 주민들과 마주치자 포기하고 계단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큰일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예,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뭔가에 내가 씌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또 다른 씌이셨군요.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거든요. 네. 기각됐어요. 음.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 이게 어머. 기각 사유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그럼요. 없죠. 당연하죠. 피해자가 A씨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또다시
마주치겠죠. 수도 있는데 네.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들이 이건 거의 많았는데 트라우마인데. 그래서 경찰이 A씨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이제 뭐 범행 동기라든지 그 안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검토 중이라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여학생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현관 나서기가 두렵겠습니까? 네, 이거는 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라서 그러니까요. 자, 예. 시간 관계상 1위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위 지난주 목요일 보도한 손구민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네. 546만 뷰. 이번 주 1, 2, 3, 4, 1위까지가 5위가 저조했는데? 약간 조회수가 낮았거든요. 이거에 몰렸군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를 많이 본 느낌입니다. 네. 네, 550만 뷰를 기록한 이 기사의 내용, 박수홍 씨 관련 내용. 가족 간 분쟁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막부터 볼까요? 네. 30년간 동생이 벌어온 돈을 네. 횡령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는 박수홍 씨의 친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약 100억 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합의를 거부해온 형을 지난해 4월, 꽤 오래됐어요 벌써. 박수홍 씨가 고소했는데 지난주에 검찰이 형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어제 구속이 됐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고양시 범인은 기각이 됐고 예. 이 박수홍 씨의 네. 형은 발부가 됐습니다. 박 씨의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웠고요. 매니저 역할을 해왔죠. 법인카드가 박 씨와 상관없이 마구 쓰였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도 지급된 것처럼 속여서 박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횡령을 한 거죠. 네. 방송 활동을 해온 30년 동안 회사 돈, 출연료 등등 100억 가량을 빼돌렸다. 이렇게 박 씨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한 뭐 21억 원 정도보다는 더 많이 횡령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 씨는 100억을 주장하고 있는 네. 거고 검찰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해야 하니까 한 50억 정도를 횡령액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중에서 형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나는 박수홍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돈이 30억이에요. 네. 그래서 한 21억 정도 이렇게 범죄 액수에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21억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네. 기소 과정에서 이제 수사가 더 진전이 되면 횡령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와 별도로 박 씨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86억 제기했고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을 더 청구해서 형사 민사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1분 40초 남았는데요. 네네. 큐시트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네. 오늘 네. 뉴스데스크는 경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어젯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8.3% 올랐습니다. 6월에 6월에 9.1, 7월에 8.5였으니까 상승폭 자체는 더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렇네요. 당초 시장에서는 8.0을 예상했습니다. 그거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높았던 거예요. 8.3이니까.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조금 하락할 거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보다는 높았던 것이 더 많이 뛴 것이 지금 악재로 작용해서 뉴욕 주가 지금 다 폭락했고요. 많이 우리나라도 오늘 떨어졌다고 고꾸라졌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9월의 기준금리 0.75, 자이언트는 뭐 당연한 걸로 지금 됐고 1%포인트 울트라 스텝 밟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환율 울트라. 오늘 다시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오늘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폭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걸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한미 그렇죠. 금리 역전 현상이 없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10월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오늘 톱블록에서 전망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건 넘어가고요. 네네. 세 번째 거. 자, 에미상 뒤풀이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의 꺾기춤 오늘 동영상이 하루 종일 봤어요. 화제였습니다. 봤어요. 정말 이건 뭐 춤신춤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눈을 뗄 수 없는 그 춤사위 뉴스데스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데스크에 제가 낚시질 하지 않습니까? 네. 대어는 이겁니다. 뭐예요? 이정재 배우가 아하. 이재은 앵커와 대담을 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하나요? 네, 화상으로 와우. 연결하는데 이정재 배우가 뭐라고 했느냐? 황동혁 감독이
시즌 2를 스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포한 내용을 오늘 대담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되겠죠? 봐야겠네요. 네, 뉴스데스크 네. 오늘 꼭 보십시오. 에미상 수상에 대한 소감, 앞으로의 계획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깡통 전세 이곳이 위험하다. 전세가율이 100을 넘는 지역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지역명 속속들이 공개합니다. 네. 이곳에서 전세 계약하실 땐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 기자 3명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네요. 그 내용 네. 본방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뉴스데스크 본방 사수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